엄마는 왜 날 버린 걸까? 오강수는 그날도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으며 술도가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늘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였지만 친모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희미한 안개처럼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무거운 물음은 결국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의 가슴속을 맴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 주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장미애, 세리의 엄마로 알려진 그 여자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과거가 바로 강수의 출생과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그 잊힌 진실의 조각들을 총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미애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넘기며 천천히 회상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오후였어요. 술도가 근처 오래된 골목에서 그녀는 우연히 독고탁과 마주쳤어요. 서로의 얼굴을 본 것도 처음이었건만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마치 운명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동시에 아무도 몰라야 할 만큼 위험한 이끌림이었어요. 그날 이후 장미애와 독고탁은 마치 자석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니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같은 공간에 서게 되었어요. 어딘가 불안정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희미한 안정을 느끼고 있었고 어느 순간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듯 깊어졌고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미애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돌아온 진단은 임신이라는 말이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이 막혀오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독고탁과의 하룻밤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장미애는 고심 끝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녀는 모든 비밀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단 하나 확고했던 건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어요. 아이를 지운다는 건 살인과 다름없다고 믿고 있었기에 어떤 결과가 따르든 스스로 낳아 책임지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 결심은 거센 고통과 외로움을 동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 세상은 냉혹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몇 날 며칠을 울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여건도 심리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극심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아이를 대신 키워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자신이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깊게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를 떠나보낸 후 장미애는 외로움 속에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평생 가슴에 묻고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독고탁이었어요. 그는 그녀의 눈빛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진심이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지만 그 진심은 결국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성대한 잔치를 연 것도 아니었어요. 조용히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독고탁과의 사이에서 세리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장미애도 그에게 충실한 아내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늘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강수였어요. 장미애는 어느 날 술도가 근처를 지나다가 강수를 멀리서 마주치고 있었어요. 유니폼 차림에 땀에 젖은 얼굴,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청년 같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혹시 저 아이가? 마음속에 묻어둔 이름 하나가 퍼뜩 떠오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너무 멀어진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익숙한 눈매와 입꼬리를 마주한 순간 장미애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숨겨온 진실, 너무 깊숙이 묻어둔 죄책감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저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저 바라보는 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뒤 강수가 직접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선 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고 있었어요. 혹시 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 순간 장미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대답 대신 얼어붙은 표정만 짓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누굴 닮은 것 같아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 묻어두었던 회상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고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장미애의 등을 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수를 마주친 이후로 장미애는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도 귀에 맴도는 건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오래전에 지나간 기억인 줄 알았는데 강수의 얼굴 하나로 모든 게 다시 살아났어요. 여전히 눈을 감으면 떠오르던 그날 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건 한 여자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어느 순간 죄가 되었고 그 죄는 생명을 품은 채 점점 커져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낳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감췄고 끝내 자신이 키울 수 없는 상황까지 밀려왔어요. 장미애는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버티고 견디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삼켜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임신 말기, 그녀는 집도 없이 혼자 자취방에 누워 가스불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 채 추운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쌀 한 줌도 없이 배를 움켜쥐고 참으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은조렸어요. 엄마가 너를 어떻게든 지켜낼게.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어요. 젖도 못 먹이는 가난한 엄마가 어디 가서 감히 아이를 품을 자격이 있을까? 눈앞이 까매지는 고통 속에 장미애는 결국 무언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장미애는 어린 강수를 안고 조용히 새벽길을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멈춰선 곳은 술도가의 담벼락 앞이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이 아이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심정,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보자기 속에 곱게 쌓인 갓난아기를 내려놓으며 장미애는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아기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이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마지막으로 쓰다듬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아이를 버린 엄마라 인정했어요. 그날의 눈물은 차갑고 무겁게 그녀의 삶 전체를 조용히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곁에 두지 않고 스스로 죄를 안고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찾아온 사람이 바로 독고탁이었어요. 술도가를 드나들며 우연히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그는 장미애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켰어요. 말이 많지 않은 남자였지만 그의 행동은 늘 한결같았어요. 그녀가 넘어질 때 받쳐주고 울고 있을 땐 말없이 물을 내밀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장미애는 처음엔 그가 부담스러웠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진심조차 의심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독고탁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같은 시간 그녀의 앞에서 기다리며 조용히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결국 어느 날 장미애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너질 곳이 필요했고 그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줬던 거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없이 그저 서로를 택해 살기로 했어요. 그 결심엔 조건도 약속도 없었어요. 마음속 죄를 잊기 위한 도피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장미애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리를 낳았어요. 세리는 독고탁과 장미애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죄책감이 아닌 기쁨 속에서 태어났고 장미애는 세리에게만큼은 모든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독고탁은 세리를 누구보다 아꼈어요. 세리의 생일이면 직접 케이크를 굽고 유치원 발표회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런 모습은 장미애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가 세리에게 쏟는 사랑이야말로 자신이 그동안 놓쳐온 가족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되찾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강수의 얼굴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강수를 다시 마주친 순간 그녀가 묻어두었던 진실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씩씩했고 반듯했고 자신이 상상했던 버림받은 아이와는 달랐어요. 장미애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누군가 대신 키워주었기에 이렇게 잘 자란 걸까? 아니면 그가 원래부터 강한 아이였던 걸까? 그녀는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장미애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적어도 그가 친아버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해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전 남자친구와 함께였던 시절 늘 가방에 넣고 다녔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강수가 썼던 머그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독고탁의 칫솔 하나를 준비한 그녀는 말없이 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며칠 뒤 장미애는 조용히 검사 결과를 수령하러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흰 복도는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진료실 문 앞에서 몇 번이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안으로 들어섰어요. 담당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봉투를 들고 나오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끝이 저리고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서야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부마이너스자 유전자 일치율 99.9%. 대상자 독고탁. 순간 장미애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결과였어요. 그녀는 강수의 아버지가 독고탁일 리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의 손수건을 품에 안고 살았던 시간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기억 하나하나가 그녀의 안에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려왔어요. 그런데 이 결과지는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독고탁, 지금 자신의 곁에서 살고 있는 남자. 그가 그토록 거부하고 미워하던 강수의 친부라는 사실이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미애는 봉투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곤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알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껏 독고탁은 세리를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라 여기며 강수에게 유독 나를 세워왔어요. 그는 이유도 없이 강수를 싫어했죠. 그런 그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강수가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무너질까 생각했어요. 장미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지 못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이상한 안도감과 죄책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강수가 저렇게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강수는 독고탁의 거칠고 탐욕스러운 성정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유전이 아닌 강수가 자라온 환경과 그 안에서 길러진 마음의 결과였다는 걸 장미애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그녀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버렸지만 누군가는 그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준 거야. 그 진실 앞에 장미애는 다시금 눈을 떴어요. 수십 년 동안 덮어두었던 죄의식이 이제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잘 자라줘서 엄마는 그저 고마워. 그건 바람 같은 말이었어요.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언젠가 꼭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장미애는 오랜 침묵 속에서 강수를 향한 첫 진심을 꺼내어 놓았어요. 그날 밤 장미애는 한참을 걷다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서는 독고탁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미애는 손에 쥔 종이봉투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를 마주하기까지 수없이 망설였던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독고탁은 그녀를 보자 고개를 획 돌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술 기운이 섞인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장미애는 술잔을 천천히 그의 손에서 빼앗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꼭 봐야 해. 뭐야, 또 무슨 서류야? 투덜거리며 봉투를 뜯은 독고탁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어요. 그리고 읽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떨렸고 종이를 쥔 손이 점점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는 종이를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술잔을 들여다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술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너가 그토록 미워하던 강수 내 아들이야. 그 말은 폭탄처럼 조용히 던져졌고 거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독고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듯 고개를 돌렸어요. 독고탁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자식이라 믿었던 세리만 품어왔고 강수는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아이만 보면 이유 없이 심장이 거칠게 반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어요. 강수의 눈빛, 말투, 고집스러운 성격 어디선가 낯설지 않았던 그 조각들이 장미애와 자신 사이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가능성을 부정했고 외면했고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바꾸어 버렸던 거였어요. 장미애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강수가 태어난 해 출생신고가 한 해 늦게 돼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나도 그걸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어. 오랜 침묵 끝에 장미애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다 모아. 강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해. 그녀의 말에 독고탁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술잔도 내려놓고 입술을 깨물기만 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아득한 한숨만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가족 모임의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긴 고백과 진실이 이제 눈앞까지 와 있었어요. 가족 모임 당일이 밝았어요. 장미애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탁에 차려진 반찬들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독고탁은 무뚝뚝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말수가 더 줄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고 거실에는 냉기 어린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강수 꼭 와야 해. 나 혼자 말할 수는 없어.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동의가 그에겐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장미애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독고탁집 거실에 조용히 네 사람이 모였어요. 장미애와 독고탁, 그리고 세리와 강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지만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단둘이 아닌 넷이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세리는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어색하게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강수는 말없이 장미애의 표정을 살폈어요. 장미애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진실은 바로 지금 이 고요함을 찢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다 모여줘서 고마워요. 장미애는 손을 꼭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자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를 바라봤고 강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장미애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묘한 예감이 번져나갔어요. 강수 씨, 장미애는 조심스레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야기의 중심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낳았던 아이예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쏙 빨려나간 듯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강수에게 쏠렸고 그 역시 말없이 눈만 깜빡였어요. 당신을 내가 낳고 키우지 못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장미애는 강수 앞으로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강수는 손끝으로 종이를 잡고 천천히 눈을 내렸어요. 그 안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친부 독고탁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모두의 가슴을 찢는 듯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요? 독고탁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미애가 대신 나섰어요. 내가 그토록 벽처럼 느끼던 그 남자가 내 아버지야. 강수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누구보다 굳건한 성격을 지닌 그였지만 지금은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보였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씻기지 않는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 한마디에 독고탁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술기운 없이 마주하는 아들의 시선은 너무도 뜨거웠어요. 강수야. 독고탁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냈어요. 나도 몰랐다. 정말 몰랐어.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어요. 강수를 향한 불편한 감정이 그저 막연한 반감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널 보면 자꾸 가슴이 불편했어. 짜증이 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어. 그게 다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강수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감정이 차올랐지만 그것을 터뜨릴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피로가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어릴 적 그 기억 하나 없어요. 저를 낳고 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 그걸 이제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참 허무하네요. 말끝이 흐려졌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잠깐만. 장미애가 애절하게 손을 뻗었지만 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는 말없이 거실을 걸어 나갔어요. 가족들 사이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독고탁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아이한텐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군. 그 한마디에 장미애는 처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무너지듯 늙어버린 남자의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장미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장에 오래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울던 아기, 떨리던 손, 버려지는 순간의 공기, 그리고 오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떠난 강수의 뒷모습까지. 모든 시간이 그녀를 향해 조용히 소리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진실은 말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눈을 감자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참회였고 안도였고 한때 엄마였던 사람의 뒤늦은 용서였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강수는 연락이 없었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장미애는 매일 대문을 힐끔거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고탁도 말이 없었고 깊은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죄와 후회를 되새기고 있었어요. 세리만이 눈치를 살피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식사를 챙기고 있었어요. 아빠, 강수 오빠는 정말 우리 오빠예요? 그녀의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친오빠야. 그 말에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어느 날 오후 독고탁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강수가 서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묵직한 눈빛으로 장미애와 독고탁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왔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의 고인 감정은 지울 수 없었어요. 생각을 좀 했어요. 나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결국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평생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그 말에 강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말 지금에서야 듣게 되네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요. 원망도 분노도 다 내려놓을게요. 대신 앞으로는 숨기지 마요. 숨기면 또 멀어져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한 웃음과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 안엔 아주 조금씩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독고탁은 술잔을 들고 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알겠어요. 왜 그렇게 날 미워했는지도. 둘 사이에 허공에 걸려있던 차가운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세리는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글쎄 아직은 어색하지만 어쨌든 피는 안 속인다고 하니까. 장미애는 그 말에 조용히 눈가를 닦았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강수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별말 없이 그를 맞이했어요. 여전히 성실했고 묵묵했고 책임감 있는 그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를 쫓기보단 앞으로를 향해 한 발을 내딛기로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장미애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밤이 되자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불쑥 말했어요. 강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은. 장미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두 사람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고통의 끝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장미애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어요. 오늘 그 아이와 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 눈을 마주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가 날 엄마처럼 바라봤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강수는 어느 날 장미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면 그때 한번 엄마라고 불러볼게요. 그 말에 장미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한마디가 그녀에겐 수천 마디보다 깊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는 결국 돌아올 것이니까. 달빛이 고요히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래 묵은 진실은 드디어 자리를 찾았고 상처받은 마음들도 천천히 서로의 온도를 기억해가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란 건 때로는 피보다 더 깊은 유대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그 밤 장미애는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며 속삭였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